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브랜드 스페셜 카페베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베네는 한국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성공한 토종 커피 브랜드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번 편인 아이리버는 애플의 대항마였다면 이번 편인 카페베네는 스타벅스의 대항마였죠.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1000개가 넘는 매장 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카페베네를 볼 수 있었죠. 프랜차이즈의 성공 외에도 마케팅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붕 뚫고 와이킥의 스폰으로 참여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카페베네가 떴는데 어이없는 결말이나 다음이 궁금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밈같이 되었죠. 카페베네를 이야기할 때 두 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업주인 김성권과 지금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강훈이죠. 김성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온 기업가였고 강훈은 한국의 커피왕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카페베네를 만들고 성공시킨 건 이 두 사람이었죠. 정확히는 김성권이 만들고 강훈이 키운 게 카페베네입니다. 김성권의 첫 사업은 오락실이었죠. 일본을 여행하던 중 일본의 오락실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보고 화성침공이라는 오락실을 차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딱히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에게 오락실 기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업주들이 전부 청계천에 가서 직접 오락실 기계를 구매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에 대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왕삼겹닷컴이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런칭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구지역 파동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패하게 되죠. 김성권은 아예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실패를 거름삼아 김성권은 유행을 타지 않는 업종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2002년 감자탕 전문점 행복추풍령이었죠. 행복추풍령은 꽤 성공했습니다. 행복추풍령은 감자탕과 묵은지를 결합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브랜드가 런칭한 지 3년 만에 320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죠. 감자탕 사업이 자리 잡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다른 사업을 또 찾아 나서는데 이때 찾은 게 커피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커피 시장은 이미 스타벅스가 선점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개인 카페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죠. 이때 김성권은 여행을 갔는데 팀호턴스라는 도넛과 커피를 파는 카페가 대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스타벅스와 던킨 도너츠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보고 김성권은 미국 감성의 스타벅스와는 차별화를 해서 유럽풍의 카페베네를 만들죠. 유럽이라는 컨셉뿐만 아니라 셀링 포인트도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초기 카페베네의 로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젤라또나 와플 같은 디저트를 중심으로 잡았죠. 커피에는 조금 덜 집중하면서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디저트로 승부를 본 것입니다. 확실한 스타벅스와의 차별점이 생겼고 소비자들의 이목도 끌 수 있었죠. 처음에는 스타벅스에 밀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강훈의 등장으로 카페베네는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강훈은 1992년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스타벅스 쪽에서 일하다가 1998년 할리스 커피를 만들어 대박을 친 인물이죠.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많은 김성권과 커피 쪽에 당시 거의 최고가를 달리던 강훈은 손을 잡고 카페베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은 카페베네 월급 사장으로 들어오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죠. TV 광고는 물론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고 TV 프로그램의 장소 협찬에 스폰서까지 할 수 있는 마케팅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와중에 지붕 뚫고 하이킥의 스폰서가 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죠. 마케팅뿐만 아니라 편의성이 부족했던 카페에 북카페 느낌과 흡연시 와이파이 존과 휴대폰 충전에 넷북 대여까지 소비자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디저트, 편의성, 마케팅 세 가지가 맞물려 카페베네는 대호황을 맞이하게 되죠. 매장 수는 2008년 24개, 2009년 105개, 2010년에 들어서는 45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매장 수로 스타벅스를 압도하기 시작하며 2013년에는 1000호점을 돌파하죠. 전국 어디를 가도 카페베네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카페베네 측에서는 2020년까지 목표가 10,000호점을 오픈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매장 수를 엄청나게 늘렸다기보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매장 수일 때 스타벅스는 카페베네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카페베네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매장을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250개, 미국에도 80개, 그리고 동남아와 사우디까지 엄청나게 늘려나갔죠. 그런데 매장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카페베네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3년 적자를 기록하더니 2016년 마이너스 336억으로 자본 잠식 상태까지 치닫게 되죠. 이때 이미 강훈은 카페베네가 아닌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홍콩에서 관광객들이 망고 주스를 줄 서서 사 먹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정했는데 처음에는 꽤 잘 나갔죠. 심지어 고구려 대학에는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도 있었습니다. 신사의 품격 PPL에도 들어갔는데 신사의 품격이 대박 나면서 망고식스도 덩달아 호황을 맞았죠. 국내 매장 130개에 매출 280억, 누가 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망고는 계절 메뉴죠. 1년 내내 꾸준히 매출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본사의 매출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무리한 인테리어와 요구를 해서 가맹점주들은 장사가 잘 되어도 이익이 나지 않았죠. 결국 2017년 망고식스는 법정 관리까지 갑니다. 강우는 사업이 망한 것을 비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고구려 대학의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는 없어졌고요. 카페베네도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포지션이 없었죠.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이미지였고 이디야는 저가 커피, 백다방은 싸다 크다 맛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더 낮은 가격과 가성비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카페베네는 애매했습니다. 맛과 가격 둘 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죠. 카페베네는 디저트는 괜찮지만 커피는 맛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커피 맛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만으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커피를 일정한 퀄리티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매장을 단기간에 늘리다 보니 품질 관리가 안 된 것이죠.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어디서나 같은 맛과 상품을 제공한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디저트로 컨셉을 잡은 것도 아니어서 카페베네는 애매한 카페가 되었죠. 무리한 사업 확장도 카페베네가 망하는데 큰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커피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드러그스토어, 제과점까지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었죠. 2012년에 나온 디셈버 24도 카페베네에서 나온 브랜드였고 외식업 브랜드인 블랙스미스, 제과점 마인츠돔도 카페베네의 브랜드였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이실 건데 그럴만도 한 게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철학과 상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 철학, 낭만적인 소리같이 들리지만 대표와 CEO, 기업의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죠. 카페베네의 철학은 이런 커피 브랜드를 만들겠다 혹은 이런 운영과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이었죠. 유럽식 카페의 디저트, 말은 좋았지만 철저한 비즈니스 프랜차이즈의 공식을 따라간 사업이었습니다. 광고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장 수를 늘리고 예비 창업자를 끌어모은 다음 인테리어를 포함한 직기류와 로열티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죠. 제대로 굴러가는 프랜차이즈라면 대부분의 매출은 매장 운영으로 나와야 합니다. 창업주가 가게를 열고 장사가 잘 되어서 계속해서 본사의 물건들을 구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카페베네의 매출 전성기인 2010년 매출액의 70%는 인테리어와 직기류 판매였습니다. 이상적인 프랜차이즈의 모습이 흡사 유통회사라면 카페베네는 인테리어 회사와 닮아 있었죠. 이런 운영 방식은 곧 폐점률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거의 모든 점포들이 철수하게 되었죠. 결국 카페베네는 말도 안 되는 적자를 기록하며 김성건 대표는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 김성건은 토니보고도 런칭했는데 이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카페베네의 기업 회생과 더불어서 토니보고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니보고도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죠. 경영권이 넘어간 카페베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4년 이후 카페베네가 심각한 부채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2016년 카페베네는 개편을 시도합니다. 로고는 물론 메뉴까지 싹 다 바꿨죠. 하지만 경영난은 여전합니다. 2018년 기업 회생 절차까지 신청하게 되죠. 2019년부터는 다시 한번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컨셉도 조금 바뀌었죠. 우리 동네 카페베네라는 컨셉인데 글쎄요, 요즘은 동네 카페가 워낙 퀄리티가 높아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카페베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카페베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